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N.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 네. 우리 코너가 시작되고 나서 벌써부터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네.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맞아요. 반응이 뜨거워요. 그럼 저희와 함께 오늘의 과거 속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떠나볼까요? 팔로우 미! 현우 씨, 혹시 12월 27일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저 무시하세요? 아세요? 알죠. 어떤 날인가요? 크리스마스 다다음 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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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12월 27일은 바로 원자력의 날인데요. 이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이유는 바로 2009년 12월 27일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에 성공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여러분, 우리 됐답니다. 당시 한국전력 컨소시엄은 총 약 47조 원 규모의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성공하면서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첫 수출이었던 건가요? 네, 맞아요. 특히 프랑스, 미국, 일본 등과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최종 사업자로 선택돼서 더 의미가 깊습니다. 한국은 이 수출로 인해서 미국과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일본에 이어서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으로 기록됐는데요. 최근에는 이때의 수주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양국 간 협력의 결과로 국산 지대공 미사일 천궁2의 아랍에미리트 수출이 성사되기도 했습니다. UAE 국방부는 방공 체계를 질적으로 개선할 한국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MSAM을 도입할 예정이며 계약 규모는 4조 원 규모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72년의 이날은 섬뜩한 공포의 날이기도 했는데요. 1972년 12월 17일 오후 7시 낡은 것을 고쳐 새롭게 한다는 유신이 선포됐습니다. 이후 일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됐고 대학에는 휴교령이 내려졌는데요. 첫째, 현행 헌법은 1972년 10월 달 국민투표에 의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제정된 헌법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여러 가지 사정과 현실 여건에 가장 적합한 제도라는 것이 실정이 됐다. 유신 공포가 시작이 된 거네요. 맞아요.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게다가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 중지, 그리고 비상국무회의 설치 같은 자신의 영구집권을 보장하는 후속 조치를 속속히 단행했다고 해요. (10월 27일) 공고된 헌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장충체육관에서 통일 주체 국민회의가 선거를 대행한다. 국회의원의 3분의 1은 대통령이 추천한다.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을 부여해 현행 헌법의 효력을 중지시킬 수도 있다. 모든 법관 임명권과 국회 해산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연장한다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사실상 독재의 선포에 가까웠는데요. 저게 말이 되나요, 진짜? 그렇죠. 요즘 같으면 사실 말이 안 되죠. 이후에 실제로 헌법 개정에 관해서 국민투표가 이루어졌죠? 맞아요. 이 유신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캠페인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실제 헌법 개정안은 91.9%의 투표율과 91.5%의 찬성률로 통과됐다고 합니다. 1972년 12월 27일부터 발효된 유신 헌법에 대학 캠퍼스는 이에 저항하는 학생 측의 투석과 화염병, 경찰 측의 곤봉과 최루탄으로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에 어두운 시대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깜깜한 어둠. 희미한 빛이 지나는 곳마다 세찬 눈처럼 석탄 먼지가 날립니다. 허리를 굽혀 얼굴을 바닥 가까이 대서 석탄 더미를 치웁니다. 몸을 쑥 집어넣고 손을 뻗어야 간신히 닿는 석탄. 머리 위로 컨베이어 벨트가 윙윙 소리를 내며 빠른 속도로 돌아갑니다.
작업 도구나 옷이 롤러에 걸리면 끔찍한 사고를 피할 길이 없는데요.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씨가 2018년 12월 10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끼임 사고로 숨지기 전까지 했던 일입니다. 정말 너무 위험한 환경에 놓여 있었어요. 맞아요. 이 사건을 두고 위험의 외주화라고 부르기도 했죠. 2018년 12월 27일은 참사를 계기로 안전규제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국회를 통과한 날인데요. 재적의원 185명 중 반대 1표, 기권 19표, 그리고 찬성 165표, 위험성, 유해성이 높은 작업의 산해 도급 금지와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이 통과하자 유가족은 간신히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은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 아들한테 고개를 조금이라도 들 수 있는 면목이 생겨서 정말 고맙습니다. 뭐 법안이 통과가 되고 개정이 된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어머님 표정을 보면 참 안타깝죠. 맞아요. 돌아오지 못하니까요. 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신 상황에 저렇게 또 법안까지 이게 아들을 위한 길이라고 또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법안이 비교적 빠르게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주었기 때문인데요. 사고가 나고 열 하루 뒤에는 청와대 앞에 3,000명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로 행진하기 전에는 강화문 광장 인근에서 추모제로 김용균 씨의 넋을 달래기도 했는데요. 이제 더 이상은 김용균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가 대통령도 이야기했던 비정규직이 철폐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정규직에 대해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외주화 중단돼야 됩니다. 법 개정이라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까다롭죠. 이 법이 바뀌더라도 보통 한두 개 조항만 바뀌는데 이 김용균법은 산업안전보건법 3분의 2 정도를 개정을 했다고 해요. 굉장히 큰 변화죠. 정말 뭐 유가족분들 그리고 또 시민분들이 함께 이뤄낸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용균 씨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유가족들은 여전히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외치며 세상에 또 다른 용균이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 김용균법처럼 사실 사람 이름이 또 법이 된다는 게 참 세상을 바꾸는 일이면서도 안타까운 일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분들의 희생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오늘도 힘차게 과거 뉴스 살펴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뉴스.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